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월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3월 초고 여기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할 것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지도 모르는 바로 3월 책 하울 영상입니다. 바로 한번 뜯어볼까요? 자, 한 권을 따로 시켰기 때문에 요거는 마지막에 뜯고 박스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는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사실 저번 달에 제가 16권을 샀죠. 저번 달이 워낙 많이 샀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 이번 달에는 사실 여러 어떤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책들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이 비닐에 들어있는 것도 한꺼번에 꺼내서 한 번에 리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책도 다 꺼냈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한 권 한 권 뜯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산 첫 번째 책은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200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임레 케르테스의 작품인데요. 작가가 직접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그때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한 소년의 시각에서 홀로코스트 안에서의 삶, 그 안에서의 어떤 행복을 찾는 모습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1973년에 이 운명이라는 작품을 내고 그 이후에 좌절,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청산을 발표하면서 4부작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생방에서 시청자분께 추천을 받은 책이긴 한데, 일단 그 4부작 중 첫 번째인 운명을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나머지 작품들도 한번 읽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고전을 많이 사지 않았는데 뭔가 많이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약간 또 수용소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솔제니치의 작품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개를 한번 같이 비교해보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책은 이덕무의 문장의 온도입니다. 이덕무 작가는 18세기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을 비롯한 이 18세기 조선의 문예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소설만 읽다 보니까 또 생방송에서 뭐 에세이 괜찮은 거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이덕무의 문장의 온도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실 18세기 사람이라면 상당히 오래된 글인데 또 한편으로 그래서 더욱더 궁금한 거예요. 200년도 넘게 흘렀을 이 이덕무라는 저자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지금 200년이 흐른 저에게도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이 과거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참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이번 달의 유일한 에세이, 소설 아닌 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이 작가는 체코 작가라고 하는데요. 책이 상당히 짧죠. 거의 130페이지 내용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책 표지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뒤에 보면은 뭐 지하실에 스스로를 감금한 한 남자의 끝없는 노동과 고뇌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제가 약간 그렇게 사색적이고 어둡고 생각이 좀 많은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짧지만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또 뒤에 한마디를 뭐 달아준 밀란 쿤데라, 필립 로스, 줄리언 반스 등을 비롯하면은 아마 믿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짧아서 아쉬울 작품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박지리 작가의 맨홀입니다. 이 책도 생방에서, 앞에 책들은 다 생방에서 추천을 받은 책들이네요. 생방에서 추천을 받은 작가의 작품인데, 이 박지리 작가는 상당히 이력이 독특하더라고요. 85년생으로 어떤 글쓰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고 어느 날 출판사에 택배로 원고를 투고해서 출판이 된 케이스라고 해요. 거의 은둔형에 가까울 정도로 글만 쓰신 작가라고 하는데, 박지리 작가에 관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2006년인가 다윈영의 악의 기원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젊은 나이죠. 85년생이시면은 거의 30대 초반에 아주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에게는 좀 되게 소중하고 전설과도 같은 작가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지만 이 작품을 읽고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한 소년의 자기 안에 괴물처럼 도사리고 있는 구멍에 빠져버린 이야기라고 하는데, 소재 자체가 일단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작품을 내신 것은 아니지만 이 매놀이란 작품을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박지리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봐서 읽어봐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입니다. 뉴욕 트릴로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폴 오스터라든지 이 뉴욕 3부작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샀냐라고 물으신다면, 얼마 전에 제가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독서 모임을 준비하면서 김영하 작가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쯤에 김영하 작가가 많이 영향을 받은 작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작가를 꼽아서 이 폴 오스터 작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김영하 작가의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는 터니까 김영하 작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이 폴 오스터, 그때부터 약간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작가니까 이 폴 오스터란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이 뉴욕 3부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추리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산 책들이 좀 무거운 책들도 있다 보니까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문학의 뛰어남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검은 사슴입니다. 이미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 작가 중에서 거의 최애,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는다고 하면은 한강 작가가 아마 꼽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강 작가의 글을 모두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한강 작가의 검은 사슴 읽어봤냐? 라는 지인의 물음에 아직 안 읽어봤는데?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인이 상당히 어둡던데? 라고 말을 하자마자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종류의 작품을 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품에서 얼마나 어둡고 짙은 사색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가장 길어요. 거의 580페이지네요. 이 정도의 장편은 사실 취향이 맞지 않으면 고통이고 취향이 맞으면 행복인데, 아마 제게는 행복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떨까요?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인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첫 번째 독서는 가장 날 것을 느끼고 싶어서 웬만하면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아직 전혀 감이 안 잡히긴 하지만 여태까지 한강 작가가 제게 보여준 것들에 의하면은 뭐 안 좋을 수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책은 바로 최인훈의 화두입니다. 두 개가 합치면은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장편소설은 제가 얼마 전에 광장도 읽고 구운몽도 읽고 최인훈 작가에 대해서 이래저래 찾아보면서 제가 아직 최인훈 작가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여태까지 광장이라는 대표작만 읽어봤구나 라는 생각에 최인훈 작가를 조금 더 알고 싶어진 거예요. 일전에 최인훈 작가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에도 광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화두까지 읽어야 한다 라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광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최인훈 작가를 조금 더 이해하고자 이 화두라는 작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광장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저로서는 이 화두라는 작품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광장 역시도 많은 분들이 거의 이름만 많이 들어보지 실제로 읽어보지 않는 작품에 속하긴 하는데, 이 화두는 더하면 더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화두까지 읽어서 다른 분들에게 최인훈 작가의 글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열심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광장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광장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너무나 명작이니까요. 이번 달 마지막 책, 9번째 책은 다니엘 콜의 봉제인형 살인사건입니다. 어쩐지 약간 제일 생뚱맞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지난달 인터넷 서점 2월 베스트셀러 1위 소설 부분에 있던 작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1월달 소설 베스트셀러 리뷰였죠. 그래서 2월달에서도 이 베스트셀러 목록 중에 제가 아직 안 읽어본 책이 있어서 한번 사보았어요. 일단은 컨텐츠를 위해서 산 책이긴 한데, 내용은 뭐 6명의 희생자, 하나로 깨어진 몸통이라는 걸로 봐서 이 살인사건과 어떤 추리, 스릴러물에 해당하겠죠. 앞선 화두나 검은 사슴 뭐 이런 작품들을 비롯해서 제가 다소 좀 깊게 읽어야 될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의 독서에 중간중간 좀 쉴 틈을 주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빨리 읽어보고 2월달 인터넷 서점 소설 베스트셀러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3월에 산 모든 책을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 3월의 책하울의 좀 특징이라면은 제가 이전까지는 거의 제가 사고 싶은 고전들이라든지 현대문학이라든지 골라서 산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맨홀, 운명, 너무 시끄러운 고독, 그리고 문장의 온도까지 4권 정도를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받은 책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몰랐을 만한 책들도 있고요. 언젠가 읽었을 만한 책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추천을 받은 책이니 이런 게 바로 소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번 달에 워낙 많이 샀죠. 저번 달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권을 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번 달에 산 책을 3, 4권 정도는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3월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한 20권 정도를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월에 산 책 9권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저번 달에 안 읽었던 책들을 포함하고 또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다시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읽었던 작품들을 다시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만 좋으면 당연히 책을 많이 더 사겠는데 책값도 쌓이면 사실 무시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번 달에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좀 굵직굵직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여러분들의 3월의 독서는 어떻게 시작하시고 계신가요? 책을 구매하셨을까요? 혹은 어떤 책을 구매할 예정이실까요? 책 쇼핑이 참 즐거워서 언제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긴 하는데 책 쇼핑보다 중요한 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산 책들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신 책들 중에서 어떠한 책이라도 좋으니 댓글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생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신 책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 다음 달 장바구니가 차곡차곡 쌓여갈 테니까요. 물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었던 고전이라든지 여러 작품들을 추천해 드릴 거고요. 책을 이렇게 사놓고 보니까 참 3월의 독서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독서 하시고요. 이번 3월 책 하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이나 하고 싶으신 책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 댓글이든 생방이든 찾아오셔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또 오늘 밤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